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2025년 9월 20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막 쏟아진 미국발 AI 관련 소식들 저희가 방금 따끈하게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나온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AI 기술 자체의 발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뒤에 있는 기반 시설, 그러니까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더라고요. 클라우드, 전력, 그리고 반도체.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지난 24시간 동안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게 투자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AI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최대한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풀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거시경제 흐름도 잠깐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9월 19일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니까 미 연준 인사들 쪽에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내비치고 있어요. 닐 카시카리 총재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이 좀 둔화되는 걸 보면서 올해 두 차례 더 내릴 수도 있겠다 이런 언급까지 했거든요. 이게 달러 강세를 좀 주춤하게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유지될 수 있겠죠. AI 인프라나 빅테크 기업들처럼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곳들에는 자금 조달 환경이 좀 나아질 수 있다는 점, 요걸 먼저 배경으로 깔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시장 전반의 분위기까지 같이 봐야 큰 그림이 보이겠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AI 인프라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진짜 신기하게도 지난 하루 동안 클라우드, 전력, 반도체 이쪽에서 아주 굵직한 뉴스들이 거의 동시에 터져 나왔어요.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저는 후자 쪽에 좀 더 무대를 두고 싶습니다. 오늘 나온 소식들의 핵심은 이거 같아요. AI라는 이 거대한 흐름이 결국은 이 물리적인 기반, 인프라 없이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시장이 아주 강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AI 모델이라는 어떤 뭐랄까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이걸 실제로 만들고 돌리는 공장,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하고요. 그 공장 안에 들어가는 기계, 즉 반도체 칩, 그리고 이 모든 움직이는 전기, 즉 전력과 서버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나온 뉴스들 오라클이랑 메타의 엄청난 클라우드 계약 논의 소식이라던가 오픈 AI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백업 서버에 투자한다는 계획, 또 세레브러스 같은 AI 칩 스타트업이 대규모 자금을 유치한다는 것까지 이 모든 게 다 이 인프라 수요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수요가 늘어난다, 이걸 넘어서 이 뉴스들이 거의 한꺼번에 토로나왔다는 게 참 흥미롭네요. 네, 그렇죠.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현상들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건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 쏠림이 이게 아직 초기 단계라는 걸 의미하고요. 특정 기업 한두 군데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 운영사, 클라우드 기업들,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죠. 그리고 반도체 설계, 패키징 기업까지 관련 산업 전체로 그 영향력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특히 저희가 오늘 주목할 부분은 이 수요의 고정성, 그러니까 이게 반짝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AI 서비스가 우리 일상이나 산업에 더 깊숙이 들어올수록 인프라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이 수요의 고정성에 대해서 오늘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됐습니다.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 클라우드 쪽인데요. 2025년 9월 19일 로이터 통신 보도입니다. 오라클이 메타와 무려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7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AI 클라우드 장기 계약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만약 성사된다면 그 메타의 정말 방대한 AI 학습이나 서비스 운영 물량이 오라클 클라우드, OCI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전일 미국 증시에서 오라클 주가가 4.10%나 뛰었고요. 메타는 0.24% 소폭 하락했습니다. 비전문가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하면 이건 마치 큰 공장이 특정 부품 회사랑 앞으로 몇 년간 쓸 부품을 미리 다 계약해 놓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오라클 입장에서는 정말 수년간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계약 논의가 단순히 액수 때문에만 흥미로운 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클라우드 시장은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어저, 구글 GCP 이 세 곳이 거의 꽉 잡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빅3 체제였죠. 그런데 오라클 같은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가 메타라는 이 거물 고객을 확보할 수도 있다. 이건 이 시장의 경쟁 구도가 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메타가 기존 강자들 대신 오라클을 고려할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단순히 가격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AI 작업에는 오라클의 기술, 예를 들어 뭐 데이터베이스 연동이나 베어메탈 성능 같은 게 더 낫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기존 클라우드 업체들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꼭 한 군데 클라우드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곳을 동시에 활용하는 그 멀티 클라우드 전략이 확산되는 거랑도 딱 연결되는 지점이군요. 여러 클라우드를 이렇게 조합해서 쓰는 걸 선호해요. 비용 효율성이나 성능, 안정성 이런 걸 다 최적화하려는 거죠. 오라클한테는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은 결국 클라우드 기업들 간의 서비스 경쟁, 그리고 가격 경쟁, 보이지 않는 용량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더 부추길 겁니다. 그럼 당연히 데이터 센터는 더 많이 필요해지고 서버나 전력 설비 수요도 연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클라우드 경쟁 구도 변화 가능성. 아,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네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오픈 AI 소식입니다. 이것도 2025년 9월 19일 로이터 통신 보도인데요. 챗 GPT로 유명한 오픈 AI가 앞으로 5년간 무려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조 원 이상을 백업 서버 임차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력 시스템도 아니고 백업에만 이 정도 돈을 쓴다는 게 와, 정말 상상이 안 가는 규모인데요. 그렇죠. 저도 처음 듣고 백업에 저렇게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AI 서비스의 신뢰성 그리고 안정성이 이제는 정말 중요해졌다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예요. 생각해보세요. AI가 자율주행차나 금융거래, 의료진단처럼 우리 사회의 아주 핵심적인 기능에 점점 더 깊숙이 쓰이잖아요. 그러면 아주 잠깐이라도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그 파급 효과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가 관제 시스템 오류로 못 뜬다거나 AI 기반 거래 시스템이 멈춰서 금융시장이 마비된다거나 끔찍하죠. 그러니까 서비스 중단으로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커지니까 미리 이런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라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다. 이런 거군요. 마치 건물 전체에 최고급 비상발전기를 여러 대 설치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아주 비유가 적절하십니다. 평소에는 잘 눈에 띄지도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걸 지켜주는 그런 안전장치인 거죠. 오픈 AI의 이런 결정은 단순히 서버 용량만 늘리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장애 상황에서도 서비스를 끊김없이 제공하는 능력. 이걸 고가용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재난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시스템을 빨리 복구하는 재해복구, 디자스터 리커버리 능력. 이런 것에 대한 시장의 요구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구글 같은 클라우드 제공 업체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그것도 엄청난 규모의 고객 수요가 생긴 셈이니까 당연히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전일 주가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MSFT가 1.87%, 아마존이 0.10%, 알파벳도 1.04% 이렇게 다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하드웨어, 즉 반도체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AI 연산의 핵심이죠. 칩 분야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2025년 9월 19일 악시오스 보도인데요. AI 칩을 만드는 스타트업 세레브라스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약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하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고 1년 안에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레브라스는 그 반도체 원판, 웨이퍼 전체를 통째로 하나의 거대한 칩으로 만드는 아주 독특한 기술로 유명하죠. 네, 맞습니다. 웨이퍼 스케일 엔진이라고 부르죠. 굉장히 큰 칩입니다. 네. WSE 이 소식 때문인지 AI 칩 시장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 주가는 0.25% 올랐는데 경쟁사인 AMD는 0.32% 하락하면서 반응이 약간 엇갈렸어요. 이 분야가 좀 생소한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엔비디아 GPU가 거의 모든 종류의 AI 작업에 두루 쓰이는 성능 좋은 만능 스패너 같은 거라면요. 세레브라스 칩은 아주 크고 복잡한 특정 AI 모델 학습 같은 작업에 특화된 초대형 특수 렌치,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작업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딱 맞는 특정 작업에서는 GPU보다 훨씬 빠르고 전력 효율도 높다. 이런 장점을 내세우는 거죠. 네, 세레브라스의 이런 움직임은 AI 칩 시장이 엔비디아 천하로만 가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물론 GPU가 여전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하겠지만 모든 AI 문제에 GPU가 최적의 해답은 아니라는 인식이 점점 퍼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구글의 TPU 같은 특정 목적에 맞춰 설계된 칩, 이걸 ASIC, 주문형 반도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나 아니면 세레브라스처럼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가진 칩들이 있어요. 이런 칩들이 대규모 언어 모듈 학습이라던가 아니면 과학 연구 시뮬레이션 같은 특정 분야에서는 GPU보다 더 뛰어난 성능과 효율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AI 반도체 시장이 용도에 따라서 점점 더 다품종 소량 생산 형태로 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좀 긴장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경쟁자가 치고 올라오는 거니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다양한 수요가 생겨나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단순히 GPU만 파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쿠다라는 아주 강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 또 네트워킹 기술, 멜라녹스 인수했죠. 같이 AI 인프라 전반으로 계속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세레브러스 같은 경쟁자의 등장은 엔비디아에게도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어떤 자극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특화 칩이 나온다는 건 칩 설계뿐만 아니라 이걸 실제로 만들고 파운드리, 또 테스트하고 포장하는 후공정 이런 분야에도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시장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AI 칩 시장이 더 다양해질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중요한 흐름이네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관련 소식 하나만 더 볼게요. 이것도 어제 2025년 9월 19일 월스트리트 저널 WSJ 보도인데요. 엔비디아가 영국 AI 스타트업 육성 같은 현지 생태계 활성화에 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5천억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국 기업인데 왜 영국에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하는 걸까요? 엔비디아 주가는 이 소식에도 전일 0.25% 상승으로 마감했네요. 여기서 읽어야 할 코드는 제 생각엔 글로벌 확장 그리고 생태계 구축입니다. AI 기술 개발이나 인프라 투자가 더 이상 미국 실리콘밸리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같은 다른 기술업으로 점점 분산되고 있다는 그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국 정부도 AI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보고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내놓고 있잖아요. 이런 것과도 다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단순히 시장을 넓히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단순히 영국 시장에 우리 GPU 더 많이 팔아야지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전략적인 포석이라고 봐야 합니다. 영국의 우수한 AI 연구 역량이나 스타트업들과 협력하면서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빨리 흡수하고 또 미래의 잠재 고객들을 미리 확보하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또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당연히 있고요. 결국 AI 분야에서도 핵심 기술, 인재, 그리고 시장을 먼저 차지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정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이건 공급망 다변화의 중요성과도 연결되는 이야기고요. 자, 지금까지 정말 정신없이 쏟아진 뉴스들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 오라클과 메타의 클라우드 딜 가능성부터 시작해서 오픈 AI의 백업 서버 투자, 세레브라스의 부상, 엔비디아의 글로벌 확장까지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투자자 관점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는 오늘 특히 오라클 ORCL을 좀 더 눈여겨봤습니다만 네, 오라클은 확실히 흥미로운 지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메타와의 계약이 실제로 성사된다면 이건 오라클이 클라우드 시장에서 정말 의미 있는 점유율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멀티클라우드 확산 트렌드 역시 오라클 같은 후발 주자에게는 분명히 기회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물론 AWS, 애저, GCP라는 이 거대한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만년 4등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이 경쟁 구도의 균열을 댈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목할 만하죠. 전일 주가가 4.10%나 상승한 것도 이런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계약이 진짜 성사될지 그리고 실제로 이행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변수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오라클의 반격 가능성 한번 지켜볼 만한 포인트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우리 국내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런 글로벌 AI 인프라 전쟁이 우리 국내 시장과 기업들 그리고 투자자분들께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분야나 기업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네, 국내 시장에서도 당연히 연결고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한 세 가지 영역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역시 데이터 센터 인프라, 특히 전력 관련 기업들입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짓는다는 건 국내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를 들어 LS 일렉트릭 010110이나 현대 일렉트릭 267260처럼 데이터 센터에 꼭 필요한 전력 변압기나 배전반 같은 전력기기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는 것도 점점 중요해지니까 한전 KPS 051600 같은 기업의 역할도 더 부각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을 자체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도 물론 긍정적인 요인이 될 거고요. 그렇죠. AI가 돌아가려면 결국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하니까 전력 인프라 관련 기업들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 반도체와 그 후방 산업입니다. 뭐니 해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죠. AI 연산에 필수적인 고대역풍 메모리, HBM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잖아요. HBM이 왜 중요하냐면 AI 모델이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 양이 정말 어마어마해서 일반 메모리로는 이걸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데이터가 오가는 초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HBM이 해주기 때문에 GPU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핵심 부품이거든요. 이 HBM 수요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세레브라스 같은 특화 칩이 주목받는다는 것은 칩을 만들고 나서 이걸 테스트하고 조립하는 후공정, 즉 패키징이나 테스트 기술의 중요성도 같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된 장비를 만드는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들에게는 이게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HBM과 후공정.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분야일까요? 플랫폼 및 AI 서비스 기업들입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대표 IT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거대 언어 모델, LLM, 그러니까 챗GPT 같은 AI의 두뇌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글자뿐만 아니라 이미지, 소리까지 다 이해하는 멀티모달 AI 기술 경쟁도 아주 치열하고요.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기존의 검색이나 광고, 쇼핑, 콘텐츠 서비스를 더 똑똑하게 만들고 또 완전히 새로운 AI 기반 서비스를 선보려는 시도가 계속될 겁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의 이런 빨빠른 움직임은 국내 기업들에게도 우리도 더 빨리 혁신해야 한다는 자극제가 되는 동시에 협력이나 경쟁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겠죠. 네, 국내 관련 기업들에 대한 분석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것처럼 AI 기술 경쟁의 이면에서는 정말 치열한 인프라 구축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용량 확보, 안정적인 전력 공급, 고성능 반도체 개발, 이 세 가지 축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오라클, 오픈 AI, 세레브라스,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관련 산업 생태계 전체를 흔들고 있고 또 이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지도를 그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AI 경쟁이 주로 모델 자체의 성능, 그러니까 얼마나 더 똑똑한 AI를 만드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요. 앞으로는 이 모델들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즉 적은 비용과 에너지로 운영할 수 있느냐가 핵심 경쟁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AI를 떠받치는 이 보이지 않는 손, 즉 인프라의 혁신 속도와 그 규모가 미래 AI 경쟁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아주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 GPU가 부족해서 AI 발전이 잠시 주춤했던 것처럼 과연 다음 병목 현상, 다음 부족 사태는 어디서 나타날까요? 안정적인 전력망을 확보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땅이 부족해질까요? 혹은 또 다른 형태의 특화된 반도체가 부족해지는 사태가 다시 올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면 앞으로의 AI 산업의 큰 흐름을 읽는데 중요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병목 현상은 어디가 될 것인가?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도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